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조정철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스마트화, DX, AX의 여정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것들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시리즈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간과 생산성에 대해 다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화, DX, AX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운영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솔루션들, 그리고 IoT, AAS, OPC UA, 데이터 스페이스 같은 핵심 기술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프로젝트 기획 방법, 그리고 조직 내 변화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스마트 팩토리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시간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네 가지 시간 개념입니다. 현장에서는 네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 텍 타임, 사이클 타임, 표준 시간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둘째, 합리화, 자동화, DX, AX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어들을 혼동하시는데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셋째, 요즘 많이 들으시는 등대 공장이 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LS 일렉트릭 청주 공장이 어떻게 세계 등대 공장이 되었는지도 보시게 되실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강의 과정에서 여러 기술 트렌드 용어들이 자주 나올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AI 툴이나 검색을 통해 궁금한 건 바로바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전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갖추게 될 핵심 역량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전략적 통찰력, 프로젝트 기획력, 변화 관리 능력, 그리고 성과 창출 역량을 갖게 되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생산성, 품질, 에너지 효율 향상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40여년간 LG와 LS에서 일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생산기술, 제조, 기획, 구매, 설계 영업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구매 부서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중소기업, 우리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페인 포인트를 정말 깊이 느꼈거든요. 납기 압박, 품질 문제, 원가 절감 요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재는 중소 중견기업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사업 매칭이나 기술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본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산업 생태계를 보면 약 50년 주기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화, 자율화, 디지털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교환이 제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시장 환경이죠. 과거처럼 열심히만 하면 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이제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령화, 스킬맨, 고참들의 은퇴로 기술 이전과 습득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0년 경력의 장인이 은퇴하면 그 노하우가 다 날아가는 거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3년 후, 5년 후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잘 생성되고 수집될 수 있도록 설비들과 공정들의 적절한 자동화, 디지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센서를 달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생산에 투입되는 호엠입니다.
이 포엠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요. 셋째,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주는 스토리지나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어디에 모을 것인가의 문제죠. 이 모아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리딩해주는 AI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분석해서 활용해야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사전에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영역까지 있습니다. 가상으로 먼저 돌려보고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이 모든 걸 연결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와 통신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스마트화, DX, AX 추진을 위해서는 제 경험을 통해 얻은 5가지 핵심 원칙, 이른바 OS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스몰, 작게 시작하십시오.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포기하거나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장 전체를 한꺼번에 스마트 팩토리로 이러면 거의 실패합니다. 작은 라인 하나, 작은 공정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십시오. 둘째, 심플, 단순하게 접근하십시오. 작게 시작하면 복잡한 일들을 단순하게 정의내리고 핵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도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건 아무도 안 씁니다. 셋째, 스피드, 속도를 내십시오. 단순하고 작게 시작하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열정과 스프린트가 가능해집니다.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피드백 받고 빠르게 계산하는 겁니다. 넷째, 스탠다드, 표준을 준수하십시오. 구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연결되고 교환되려면 표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초반의 표준, 특히 글로벌 표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홀로 고립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다른 시스템과 연결이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섯째, 서제스천, 경험을 공유하세요. 구축된 경험과 노하우를 자기만의 영역에 두면 좋은 정보를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복잡성을 제거하며 작은 단위부터 쉽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통신 표준화와 연결성 확보는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스킬 개발과 경험 활용이 중요하며 외부 전문가나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공식이라는 걸 정량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 리드 타임이 10% 단축되면 생산성은 약 8%에서 15%까지 향상됩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단 일초의 시간 절감이 연간 수억 원의 이익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거죠.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만 개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1초가 줄어들면 엄청난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시간 낭비는 직접적인 비용 손실로 이어집니다. 설비 가동이 1시간 중단되면 평균 생산량의 4%에서 12%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자가 세상을 리딩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왜 강할까요? 애플이 왜 강할까요?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도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들어간 것 대비 나온 것의 비율이죠. 생산성 향상은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수익성 증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성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야근, 특근으로 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는 것, 생산성 향상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더 좋은 품질로 만드는 게 생산성 향상입니다. 올해 초에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시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키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컴퓨팅 파워를 키워 데이터 처리 시간을 감축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시간을 감축해야 합니다. 셋째,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업무 처리 시간을 감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재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시간의 정의 중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건 두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낭비라는 개념과 네 번째, 일하는 시간이라는 정의를 주요 개념으로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일하는 시간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시간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중요한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해야 되는데요. 바로 리드 타임, 픽 타임, 사이클 타임, 그리고 표준 타임입니다. 이 네 가지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스마트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드 타임은 고객이 주문한 순간부터 제품이 우리 손을 떠나기까지 걸리는 총 소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납기의 개념이죠. 전체 공급망에 걸친 모든 프로세스의 소요 시간을 포함합니다. 주문받고, 차제 발주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모든 시간이 포함되는 겁니다. 리드 타임은 고객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빨리 줘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리면 고객은 다른 업체로 가버리게 되죠. 리드 타임 단축은 고객 만족도와 수익성 향상의 핵심 요소이며 재고 관리 최적화와 시장 대응력 강화에 직결됩니다. 택타임은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한 개를 생산해야 하는 이상적인 속도를 말합니다. 택타임은 고객이 던져준 숙제이자 우리 공장의 메트로놈 박자 같은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박자에 맞춰 연주하듯이 공장도 택타임이라는 박자에 맞춰 생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100개를 내일까지 만들어 줘라는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즉 480분이라면 480분을 100개로 나누면 4.8분이 나옵니다. 즉 4.8분마다 제품 한 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택타임입니다. 택타임은 가용 작업 시간을 고객 수요량으로 나눠 계산하며 생산 계획 수립의 기준점이자 표준 시간 측정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택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낫기를 못 맞추거나 야근 특근을 해야 합니다. 택타임보다 빠르면 비싼 설비에 과잉 투자했거나 작업자가 쉬는 시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이클 타임은 작업자나 설비가 한 제품의 작업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실제 작업 시간입니다. 모든 제조 효율화는 이 사이클 타임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한 시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택타임과 사이클 타임의 관계입니다. 이상적인 균형은 사이클 타임이 택타임보다 짧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이클 타임이 택타임보다 길다면, 예를 들어 택타임은 4.8분인데 실제로는 6분이 걸린다면, 이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야근이나 특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납기를 못 맞추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이클 타임이 너무 빠르다는 건 필요 이상으로 비싼 설비를 들여놨거나 과잉 투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틱타임이 4.8분인데 2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썼다면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사이클 타임과 틱타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딱 맞추거나 약간 빠른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네 가지 시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리드 타임이 주어지면 틱 타임이 결정이 되고 현장에서 실제 생산되고 있는 사이클 타임이 틱 타임보다 길면 바로 투자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표준 시간은 실제 택타임보다 약 90% 선에서 결정합니다. 왜 90%일까요? 작업자나 설비의 운영 효율, 로스율을 감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완벽하게 돌아가는 공정은 없거든요. 설비 고장도 나고 자재 대기도 있고 품질 불량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 10% 정도 여유를 두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시간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질 때 공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고객으로부터 2,400개를 3일 안에 해달래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리드 타임이죠.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에 100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한 개당 0.6분, 즉 36초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택타임입니다. 이제 현장에 내려가 봤습니다. 10개 공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2개 공정에서 0.8분, 즉 48초가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택타임은 36초인데 실제 사이클 타임은 48초입니다. 이러면 병목이 생기는 거죠. 이 2개 공정 때문에 전체가 느려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합리화, 계산, 자동화, 라인 투자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경영상 가장 최악인 건 공정을 추가하는 겁니다. 공장의 공간 확보와 공정에 투입되는 설비 투자로 원가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공장 넓히고 설비 투자하고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동작을 줄이거나 배치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서 48초를 36초로 줄일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인건비와 자동화를 비교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을 더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것인가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업무 플로우이긴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일이 DX, AX의 첫걸음입니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알고 있는 라인에서 에러비가 90% 이내인지 이상적인 상태인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성적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표는 LS 일렉트릭이 걸어온 시간과의 싸움 여정표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수십 년 수행해 왔고 지금은 7단계 AX를 완성해 나가려고 말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한 번에 진행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자동화, 스마트화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동화는 EQ입니다. 퀀터티, 양, 퀄리티, 질에 대해 현격한 계산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 빠르고 정확해지죠. 양도 늘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스마트화는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를 시스템에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이 잘 표현돼요. 조직의 의사결정을 손쉽고 빠르게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화는 기계가 일하는 것이고 스마트화는 기계가 일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로 더 똑똑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봇팔이 용접을 하는 건 자동화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팔이 용접할 때마다 온도, 압력, 속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제품은 불량이 날 것 같으니 미리 조치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건 스마트화입니다. 자동화는 일을 빠르게, 스마트화는 일을 똑똑하게 하는 거죠. 디지털 전환 DX의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X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고 운영 방식의 효율화 및 조직 문화 자체를 전환시키는 필수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만 도입한다고 DX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 문화까지 바꿔야 합니다. DX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경험과 감정적인 영역을 데이터화, 디지털화하여 과학적 접근, 즉 빅데이터나 AI를 통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객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국내 두 번째 월드 클래스 등대 공장인 LS 일렉트릭 청주 공장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차단기 개폐기 공장이 퍼스트 무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장으로 확산된 거죠.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거의 안 보이고 로봇과 AGV, AMR이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74년 설립 이후 국내 전력 산업을 선도해 왔으며 12년도부터 20년까지 전통 제조업에서 스마트 제조로의 체계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를 추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령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련공들이 은퇴하면서 기술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외부적으로는 국내외 추격자들과의 격차를 넓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남아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고민의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와 DX, A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LS 일렉트릭 청주 1공장은 21년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 혁신 여정의 글로벌 인정이자 제조업 혁신의 핵심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성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거죠. 혁신 여정의 글로벌 인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에 빅데이터 처리를 했습니다. 모든 설비에 센서를 달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연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모은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자체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의 솔루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거죠. 그래야 진짜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4년까지 17,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삼성, LG, 현대차는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간 협업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생태계 형성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잘해야 우리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LS 테크스퀘어에서는 LS의 수십 년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DX화 구축을 3년으로 단축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걸릴 걸 3년으로 줄여드리는 거죠.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테크스퀘어에서는 현재까지 시간과의 싸움에 대한 경험을 깊이 있는 멘토링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무료로 할까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LS 테크스퀘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도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보시고 멘토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대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 혁신의 핵심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등대는 어두운 바다에서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등대 공장은 다른 제조업체들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DX, AX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적 변화를 끊임없는 학습과 적용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과 감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 AI를 활용하여 신속히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3년 전 지식은 이미 구식입니다. 1년 전 지식도 구식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AI 툴도 활용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계속 성장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화, DX, AX의 필요성, 그리고 리드타임,
팩타임, 사이클타임, 표준시간 관리를 통한 로스 제로 실현이 곧 경쟁력이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이 네 가지 시간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측정해 보시고 어디가 병목인지, 어디를 계산해야 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스마트화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